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면서 코스피가 한 달여 만에 2,000선이 붕괴되고야 말았습니다. 오늘도 과연 추가적인 하락세를 시현할지 걱정이 되는데 미리 전망을 하면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시장을 이기는 종목도 발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M10 상상클럽의 박정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지면서 코스피가 결국 2,000선을 내주고야 말았습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어제 시장? 예, 뭐 유독 좀 우리 시장만 좀 굉장히 좀 큰 시련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뭐 어제 이제 우리 국내 증시, 뭐 코스피 시장 그리고 뭐 코스닥 시장은 뭐 더 크게 또 조정을 받으면서 좀 이번 주 들어서 좀 낙폭이 좀 점차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그 중심에는 역시 이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지난 주말에 있었었던 미국의 고용 지표가 뭐 굉장히 뭐 또 예상보다는 좋게 나왔었고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 다음 달에 그 FOMC 회의에서 금리를 갖다가 이제 인상할 것이 이제 그 확률적으로 이제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금리를 인상을 한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달러의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뭐 최근에 그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좀 연일 지금 최고치를 지금 경신을 좀 하고 있고 자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원 달러 환율으로 국한해서 본다면은 원화의 가치가 또 약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원화의 가치가 약화가 된다. 뭐 이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현재 들어와 있는 뭐 원화 자산 가치가 이제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이 이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를 한다라는 이러한 논리로 최근 이제 시장의 어떤 수급적인 부분을 갖다 풀어가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자 그런데 이 논리가 과연 뭐 최근에 뭐 처음 나왔던 얘기일까요? 예, 저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사골과 같이 너무 이제 우려먹을 대로 우려먹었었던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는 좀 뭐 지겨운 어떤 논리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어제 뭐 물론 뭐 외국인들이 뭐 매도를 하긴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더 많이 매도를 했던 것은 외국인들보다도 국내 기관들의 지금 매도가 더 컸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외국인 매도든 아니면 기관들의 매도든 뭐 단순히 어떤 뭐 금리 인상에 따라서 뭐 외국인 이탈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우리 국내 기업들의 지금 현재의 어떤 그 주가의 어떤 수준에서 앞으로의 어떤 업황이라든지 이런 그 부분들이 그렇게 좀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아직도 시장에서 지금 매수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뭐 금리 인상 뭐 구체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좀 우려스럽긴 하지만은 어차피 다음 달이 만약에 뭐 금리 인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내년은 반드시 또 뭐 금리를 인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그 논리 부분들이 좀 빨리 좀 다른 어떤 그 논리로 좀 그 고리를 갖다가 끊어야지만 좀 시장이 좀 의미 있는 좀 상승의 좀 반등의 흐름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닥의 급락세도 두드러졌습니다. 이틀 동안에 무려 5% 이상의 급락세를 시현하면서 중소형주 중심으로도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예, 뭐 물론 코스피도 이제 빠졌지만은 중소형주 위주의 뭐 코스닥 시장이 더 많이 빠졌죠. 지난 그 8월 달에 그 코스닥 지수가 이제 600선대 초반에서 바로 이제 그 700선 근처까지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9월 달, 뭐 10월 달, 또 뭐 이번 달 초 같은 경우에도 700선을 갖다가 돌파하기 바로 직전까지 갔었었는데 어땠습니까? 계속적으로 좀 돌파를 하려고 하다가 돌파를 결국 하지를 못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뭐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아마 뭐 삼각 수렴 패턴의 어떤 흐름 속에서 이제 최근에 지금 한 곳으로 수렴이 되고 이 수렴된 상태에서 이제 700선 돌파를 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컸었지만은 이것이 돌파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는 지금 그 후유증에 의해서 좀 여기에 이제 기관들의 매도까지 이제 겹치다 보니까는 좀 시장이 좀 크게 좀 조정을 받는 흐름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지난 상반기 때부터가 되겠죠. 그때부터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최근에 또 차익 매물들을 갖다가 또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기관들의 좀 매도 공세가 좀 어느 정도 좀 진정되는지 또 이 여부도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600선대 중반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자, 700선 근처에서 600선대 중반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한 단계 더 내려갔었을 경우 자 어느 정도 지점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자 지금 그 지난 8월 달에 시장의 저점을
찍었었던 그 장기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그 이동평균선이 현재는 625포인트 정도에 지금 현재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625포인트 전후에서의 기술적인 어떤 그 지지력이 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어떤 뭐 탄탄한 그 지지력, 바닥을 다지는 흐름들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700선 근처까지 회복을 해주는 흐름들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관의 포지션과 지지선 여부를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을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대형주 중심으로는 꾸준하게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중형주 중심으로는 사들이네요. 예, 뭐 지금 그 얘기가 뭐 대형주는 뭐 같은 기간 동안 최근에 뭐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중형주 쪽에서는 좀 뭐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그 이러한 그 분석 결과가 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도 뭐 지수가 좀 최근 뭐 2050선, 60선까지 이제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는 단기적으로 이제 올라왔다라고 하는 측면들 여기에서 이제 그 이익 실현에 대한 좀 욕구가 커지는 부분들이고 뭐 상대적으로 또 실적은 좋은데 좀 주가가 이제 못 올랐었던 이런 그 주경주들을 좀 담으면서 좀 포트폴리오를 좀 변화시키는 이번에 뭐 금리 인상을 핑계로 해서 좀 변화시키는 변경시키는 이런 그 과정들이 좀 진행이 지금 되고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뭐 지수보다는 아무래도 뭐 중형주라든지 뭐 소형주 위주의 뭐 종목 장세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여지는 뭐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형주 중심으로도 여전히 종목별로 또 차별화가 진행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도 좀 챙겨봐야겠습니다. 강달러 기조가 지속되면서 환율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데 어제는 의외로 또 하락 마감했네요. 예, 아무래도 그 전날 1,160원까지 굉장히 강하게 그 급등을 했었거든요. 뭐 주가도 마찬가지고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강하게 상승하게 되면은 뭐 단기적으로는 좀 뭐 숨고르기의 흐름들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어제 같은 경우는 환율이 좀 상승하다가 막판에 좀 약간 좀 이제 떨어지면서 뭐 약보합으로 이제 마감을 했었던 부분들은 이 수출 기업들의 이제 그 달러와 어떤 그 매도 부분들, 그 내구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소폭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자 역시 뭐 향후에는 그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자극을 하게 될 경우에는 환율 부분들, 원달러 환율 부분들은 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환율 상승의 그 부분들은 뭐 충분히 또 가능성 부분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전에 뭐 1,200원대에서 고점을 찍은 이후에 1,100원대 초반까지 내려갔었었는데 다시 한번 또 뭐 1,200원 근처까지 상승할 여지는 아직은 뭐 충분히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충분하게 다시금 환율의 상승 여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포트폴리오 짜기가 참 어렵네요. 수출주 중심으로 담아야 될지 또 내수주 중심으로 담아야 될지 걱정이 깊어지고 있는데 좀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죠. 예, 뭐 지금은 뭐 수출주, 내수주, 뭐 대형주, 중소형주 뭐 가리지 않고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이 좀 큰 폭의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자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포커스가 맞춰질 것인가 아마 굉장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뭐 대형주, 뭐 중형주 뭐 이런 그 흐름들보다는 전체적인 뭐 시장 리스크가 아직은 좀 남아 있고 또 내일이 바로 옵션 만기이면서 또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죠. 그래서 오늘 그 뭐 수요일장 그리고 내일장 역시 마찬가지로 좀 시장의 흐름 부분들은 여전히 어떤 그 불안한 어떤 변동성 부분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주시하면서 좀 관망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이 이제 앞으로 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은 굳이 뭐 내수주와 뭐 수출주 둘 중에 하나를 짚어본다라면은 수출주 쪽에서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때마다 좀 분할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7월달에 그 시장은 8월달 저점을 찍었었지만은 이미 먼저 그 환율 그 상승의 효과를 바탕으로 먼저 바닥을 찍은 업종이 있었었죠. 바로 자동차 업종입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나름대로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뭐 선방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역시 좀 환율의 효과 부분들이 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만큼은 뭐 자동차 완성차 업체라든지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신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출주 중심의 보수적인 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또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종목들로 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그동안 나왔던 종목들 AS 좀 해주시죠. 시장 상황이 워낙 좀 험하다 보니까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예, 지난 그 10월 21일 날 그 SCD를 그 포트폴리오에 이제 편입을 했었었는데, 자, 뭐 최근에 뭐 코스닥 시장이 이제 급격하게 좀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포트폴리오 내에서 뭐 종목들이 뭐 이익 실현이 되든지 아니면 이제 포트에서 제외되는 뭐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SCD 같은 경우에는 그 한때 뭐 8% 넘는 이런 그 상승률을 기록을 하다가 제가 이제 2,200원 그 손절 가격이 아닌 이제 익절 가격으로 제시를 해드렸었는데요. 2,200원이 좀 이탈이 되면서 일단 뭐 단기적으로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 일단 수익을 확정을 지었고.
보였고요. 지난 10월 28일 날 추천했던 종목이었었죠. 바로 썬데이 토즈. 자,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에는 뭐 내부적인 뭐 좀 악재도 있었었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또 게임주들에 대한 그 외국이라든지 또는 기관들의 좀 시각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는 일단은 좀 그 포트를 좀 제외를 했습니다. 하지만 뭐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에는 그 이번 달 말에 좀 애니팡 마코라든지 뭐 다음 달에 있을 뭐 애니팡 글로벌 이런 신작 게임들의 어떤 출시 부분들이 지금 현재 남아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좀 다시 한번 최근에 어떤 조정을 뭐 바닥의 어떤 그 흐름들을 짚어낸다고 한다면은 좀 다시 한번 재편입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난 11월 4일 날 그 이랑 약품을 이제 포트에 그 편입을 했었었는데, 자,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좀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좀 강하게 좀 상승하는 흐름들, 장중에 좀 조정받았지만은 막판에 뒷심을 발휘하면서 올라가는 흐름들을 만들어냈었습니다. 역시 그 한미약품이 이제 전체적인 뭐 제약주들의 훈풍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었었고, 또 자체적인 뭐 슈펙트와 같은 이러한 그 신약 그 모멘텀들이 현재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한때 한 12%까지 지금 수익률을 기록하다가 뭐 약간은 좀 수익률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은 그래도 현재 아직까지는 뭐 수익권에 유지를 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좀 시장의 흐름들이 좀 여전히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신규 편입을 한 주 쉬고 다음 주에 더 멋진 종목으로 좀 신규 편입을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는 최고 수익률 12% 넘게 기록을 하는 모습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새로운 종목 편입 없이 시장 흐름을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MTN 상상클럽의 박정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